처음 이 차를 딱 타는데 네. 수동 변속기 차면 진짜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차가 작고 경쾌하니까 맞아요. 이런 차 진짜 수동 변속기 타면 진짜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그 AM 스피드웨이에서 네. 263 포레드 탔잖아요. 네. 차가 너무 크니까 이 차가 아무리 경쾌해도 그 경쾌한 맛을 못 즐기는 거예요. 네. 너무 차가 커가지고 그거 너무 힘들다. 이거 참 경쾌하기 힘드네. 막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아반떼 타면서 전 딱 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기로 볼 때. 하체 진짜 좋다. 이 하체 진짜 좋다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최근에 하체 안 좋은 차가 없었나? 안 좋은 차요? 조금 다 좋긴 해도 네. 성격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딱딱하거나 그렇죠. 딱딱해서 뭐 피곤하거나 네. 이런 그런 차들이 가끔 네. 있으니까 뭐 조금 나한테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한테는 조금 과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좀 딱딱한 차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안정성 자체가 없는 차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차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그런 차들은 사실 거의 없었고, 맞아요. 거의 없었고 그냥 단단하기의 정도가 내 취향에 맞느냐 아니면 좀 더 단단한 걸 좋아하는 사람의 취향에 맞느냐 맞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최근에 뭐 크게 나쁜 차들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상당히 좋으네요. 안정성도 좋으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안락함을 충분히 많이 확보해 놓은 상황인 게 그게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 이게 CVT이기 때문에요. CVT는 그 자동 변속기는 만약에 6단 변속기가 100km로 주행을 할 경우에는 네. 기어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단 변속기에서 시속 100km로 주행할 때 회전수가 얼마인지는 항상 고정이야. 어떤 도로, 내리막이든 오르막이든 네. 상관없이. 근데 CVT는 달라. CVT는 지금 100km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르막이면 네. 힘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얘가 회전수를 올리는 기어비를 바꾸는 거지. 풀리에서 기어비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회전수를 올려서 오르막을 올라가게 되고, 내리막을 달릴 때는 힘이 여유가 있으니까 회전수를 더 내려버려. 네. 그래서 좀 그 정상적인 주행에서 아니면 조금 여유 있는 주행에서 훨씬 더 연비를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100km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2명이 타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회전수가 2000rpm이 채 안 되거든요. 2000rpm이 채 안 되는데 약간 오르막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약간 내리막에서는 아까 보니까 한 1700rpm까지도 떨어지더라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기어비가 조금씩 변하더라. 지금 내려가고 있어. 그럼 운전자가 기어가 회전수가 조금씩 내려가는 거 보여요? 그럼 운전자가 네. 수동 모드로 운전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네. 그래요? 네, 그거랑은 상관없고. 하긴 그냥, 어차피 요걸 보고선 조작을 하시니까. 이게 지금 연비가 복합 연비가 15점 얼마지거든요. 그게 이제 15인치 타이어를 장착했을 때, 근데 이제 17인치를 장착하게 되면 14.2 정도로 떨어지는데 지금 14.7이네. 지금 좀 많이 쐈잖아, 그죠? 좀 고속으로 달렸기 때문에 지금 떨어졌는데, 어제 그저께 고속도로를 주행을 좀 많이 해보니까 얼마나 오셨어요? 고속도로만 주행하면 한 18 나와요. 18 나오고 진짜요? 시내 조금씩 타고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16이 넘었었는데 지금 이제 테스트 하느라고 좀 고속을 좀 달렸더니만 지금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상태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회전수가 바로 3000rpm 근처까지 올라가 버리네요. 봤어요? 확 올라가네요, 진짜. 지금 100km일 때 회전수가 약 한 1700 정도 RPM이었었는데 네.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바로 3000rpm까지 올라가는 거죠. 훅 올라가네요, 진짜. 응답성을 좋게 해주는 거고. 근데 이거 그 속도 변속되는 타이밍 되게 빠른 것 같은데? 그래요? CVT라 충격도 훨씬 적어요. 어머. 오, 야, 여기서 이 정도인데 잡아주다니. 크게 많이 불안한 정도는 아니잖아, 그죠? 네. 근데 ESP가 번쩍번쩍 들어와. ESP 굳이 안 들어와도 되는 상황인데 ESP가 들어온, 지난번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했는데 이거는 좀 많이 보수적인가 봐요. 그렇죠. 이거는 한번 내부에서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수동 모드를 한번 써보면
회전수를 맞춰주는 레버 매칭 실력도 이 정도면 상당히 좋아요. 오,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거지. 괜찮네. 지난번에 뭐였지? 지난번에 뭐는 바늘만 먼저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회전수 맞춰주는 실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좀 수동 모드를 제대로 갖췄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고속에서는 노면 소음도 그렇지만 바람 소리도 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리고 저것도 있어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가 스포츠로 되어 있었는데 노멀 모드에서 기어를 이쪽으로 밀면 바로 스포츠? 네, 바로 스포츠 오. 모드가 돼요. 이게 그 국산차에는 이거 없었거든. 네. 이제 예전에 BMW랑 아우디 차에 여기 DS, 여기 보면 DS라고 보통 적혀 있거든요. 여기 네, S가 붙어 S 있잖아요. 붙어 그렇죠? 있네요. 그래서 그런 차들이 기어를 밀면 수동 모드로 수동 모드를 쓰지 않더라도 스포츠 모드가 돼가지고 변속기를 스포츠 모드로 바꿔주는데 이게 이 차에 이제 처음으로 적용된 거죠. 그래서 이 상태는 이제 스포츠 모드 되는 거고 스포츠 모드이지만 D잖아. 네. 자동으로 변속되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기어를 바꿔주면 수동으로 바로 수동. 써주면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단을 이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버튼 눌러서 스포츠 모드 선택하는 것보다 이게 딱 네. 당겨가서 쓰는 게 더 뭔가 근데 이 스포츠할 것 같은데요. 상태면 이 D에서는 스티어링까지 무거워지진 않는 것 같아요. 아, 변속기만 그렇게 하면, 네. 변속기만 스포츠 모드로 바뀌고. 저 편전이 꽤 오래 타보셨잖아요. 지금. 이 차? 네. 아니 그렇게 오래 어제 오늘 좀 계속 어제 그저께 계속 탔었긴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최근에 올라온 AMG 영상들을 보면 이전 C63이랑 이전 AMG GT가 너무 단단했었다. 그러다가 좀 그 단단함을 살짝 걷어내면서 네. 조화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그렇게 단단한 차를 안 만들어 봤던 AMG가 좀 제대로 퍼포먼스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과해진 거야. 과해가지고 안정감이랑 퍼포먼스는 정말 좋긴 한데 안락함을 굉장히 다 놓쳐버린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거를 다시 기술을 갈고 다듬어가지고 어느 정도 걷어내면서 안락함도 유지한 상태에서 퍼포먼스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네. 그 접점을 찾아낸 게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차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아반떼를 이렇게 안정감하고 안락함, 지금 안락함이 사실 상당히 좋잖아요. 이 안락함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사실 기술이 상당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하체 세팅하는 데 있어서 약간 무르익은 듯한 느낌. 맞아. 아니, 요즘 현대차가 진짜 무르익었는데 가끔 삑사리가 나. 그 G80이 이제 신형이 나오면 그러면 어떤 느낌일지 사실 좀 물론 이제 소형차랑 중형차랑 대형차랑 또 세팅 값이 또 다 달라지긴 하지만 네. 예전에는 늘 하체는 쉐보레지, 뭐 쉐보레 하면 하체지,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고 또 푸조나 시트로행 타면 프랑스 차들은 하체 진짜 좋아,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현대차는 괜찮긴 한데 뭐 이 정도면 뭐 괜찮네요, 뭐 이런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사실 상당히 진짜 많이 좋아졌죠. 근데 지금도 사실 쉐보레나 푸조 시트로행이 세팅을 잘 해놓은 차랑 비교하면 네.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 차들이 조금 더 완성도 면에서 나았다고 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 근데 직접 아직 비교를 안 해본 상황이어서 확실하진 않은데, 근데 그 차들만큼이나 현대 기아도 세팅 실력이 정말 좋아진 건 사실인 거죠. 지금 그랜저가 조금 과하게 단단하거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랜저도 그 상태에서 이제 과함을 조금만 더 덜어내고 그렇게 해서 안락함을 조금만 더 균형을 세팅을 할 수 맞춰 있으면 가야겠네요. 네. 그러면 진짜 좋아지는 거지. 산타페도 과해 지금. 맞아요. 산타페는 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산타페가 맞네요, 과하죠. 산타페.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찾아가는 과정들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랬는데 이번 아반떼는 충분히 그 접점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팅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말씀드리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있는데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어드밴스드가 아니에요. 어드밴스드가 아니어서 어떻게 되냐면 앞차를 따라서 속도가 쭉 내려가다가 시속 10km가 되면 꺼져. 이렇게 해서 세팅을 했잖아요. 네네. 이렇게 멈추면 가다가- 꺼져버리는 거네요. 그리고 그렇죠. 서는 데까지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쭉 가다가 속도가 꺼지죠. 아이고. 네, 10km가 되면 꺼져요. 완전 정지까지 지원하진 않는 게 그게 뭐냐면 오토홀드가 없어요, 이 차에는. 아, 오토홀드까지가 네. 있어야만
완전 가능하죠. 정차하는 것까지 지원해 주게 되는데 지금 이 차에는 오토홀드가 없기 때문에 시속 10km에서 꺼주는데 근데 여기서도 또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게 뭐냐면 포드나 일부 차들은 네. 이제 폭스바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드밴스드가 아닌 오토홀드가 없는 차들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경우에 속도가 떨어지다가 30km에서 꺼져요. 얘는 지금 10km에서 10km. 꺼지지. 그럼 아니 뭐 30km에서 꺼지나 10km에서 꺼지나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속도가 앞차를 따라서 지금처럼 완전히 천천히 가는 경우는 괜찮은데 어느 정도 속도를 좀 내다가 이렇게 좀 약간 빠르게 감속할 경우에 30km에서 꺼버리면 차가 툭 튀어나가. 그런 상황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감속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제가 되면서 차가 너무 갑자기 일찍 차를 놔버리는 거죠. 그렇지. 그냥 놔버리면 차가 네. 툭 튀어나가버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10km에서는 그런 상황이 거의 없어. 10km까지 떨어지면 브레이크를 해제해도 툭 튀어나가는 느낌이 거의 안 그렇죠. 들더라고요. 이미 많이 좀 네. 감속이 된 그렇죠. 상태니까. 그래서 이게 30km하고 10km의 그 차이도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다는 얘기는 세팅을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지. 와. 참 마음에 들어요. 회사 어떻게 그런 것까지. 1년에 7, 80대씩 감탄. 1년에 70대를 타면 송은 씨도 타잖아.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지금 같은 차를 네. 타도 발견 못하죠. 그리고 이거 지금 그 엘카스가 적용이 돼 있는데 엘카스도 생각보다 차선 차로 중앙을 잘 잡고 네.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엘카스가 들어가도 그 아반떼 AD에는 안 들어갔었고 AD에 아이오닉 일렉트릭에 이제 그 반자율 주행 기능이 처음 들어갔고 네. 지난번에 연식 변경하면서 들어갔었나?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뭐 엘카스랑 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엘카스가 지금 LFA가 아닌데도 그리고 지금 HDA도 안 들어있거든요. HDA도 안 들어있는데 그래도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실력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 대신 뭐 오래 유지해주지는 않는데 근데 차선을 중앙을 유지해주는 실력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확실히 그래도 준중형급이다 보니까 저희가 늘 요즘 감탄했던 현대기아의 반자율 주행 기능을 못 느껴보는군요. 그 정도까지 그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그 앞차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따라가느냐, 그 다음에 차선 중앙을 잘 유지해 주느냐, 그게 두 개가 관건이에요. 그 다음에 유지해주는 길이가 다음이고. 긴 거는 그거는 그냥 편의의 문제인 거고, 그거는 사실 기술이라기보다는 좀 편의성의 문제인 거고, 기술의 핵심은 차로 중앙을 유지해 주는 거, 그게 더 중요한데 사실 LFA가 적용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이 센서의 수준의 차이라고. 센서 개수가 바뀌지는 않는데 센서가 좀 더 고성능 센서로 바뀌어요. 뭐 카메라나 레이더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그 계측 장비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네. 그러면 LFA가 적용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차에는 LFA가 적용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차선 중앙을 상당히 잘 유지해 준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그 센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조율을 굉장히 잘 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솔직한 이야기 하나 해도 되나? 네, 해보세요. 이 느낌은 K7보다 더 좋아. 그래요? 아니 K7이 더 조용한데 네. 그 이제 방음도 잘 돼 있고 차가 좀 묵직한 느낌이긴 한데 네. 하체 세팅해 놓은 실력만 보면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나 그런 것만 보면 얘가 더 나아. 이야.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랜저보다 얘가 더 낫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랜저는 요 느낌에서 단단함이 좀 더 과해. 이 정도면 예전에 제가 극찬을 했었던 1세대 i30에 그때 받았던 느낌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그때 i30랑 이 아반떼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어. 왜냐면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i30가 지금 같은 느낌은 아닐 거야. 근데 네. 그 당시에 다른 차들에 비해서 그 차가 얼마나 월등했었느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 차의 느낌은 거의 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차까지 떠올리게 만들 정도면. 근데 이거 지난번 사실 시승 때는 네.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네. 뭐 사실 그날 체크해야 될 너무 것들이 분주했다면서요. 너무 네. 많아가지고 분주하다 보니까 미처 다 확인을 못 했었는데 야, 하체 세팅은 진짜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왜 하체를 들어서 보지 않느냐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안 봅니다라고 몇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요구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그리고 또 감각 그 하체 세팅이 바뀌었다, 부드러워졌다, 아니면 좋아졌다라고
감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들어서 세팅을 어떻게 바꿨는지 살펴봐야지 눈으로 확인 안 하고 말로만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그 구조랑 똑같아.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이 똑같은 상황에서 그 각도라든가 세팅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약간 각도랑 세팅을 조금만 바꿔도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체를 들어봐서는 그 세팅을 뭘 바꿨는지 알 수 없어요. 네. 이게 2차에서 완전 풀 체인지 되면서 뭐 암 구조도 바뀌고 뭐 넓었던 게 좁아지고 이런 변화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근데 그런 변화가 아니라 연식 변경 살짝 하면서 세팅값 살짝 바꾼 것들, 네. 그런 것들은 하체를 들여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죠? 네, 들어서 본다고 그렇죠. 해도 알 들어서 수 본다고 해서 알 네, 수 있는 게 그게 아니고 아닌 거죠. 결국 그거는 몸으로 느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양한 차들을 계속 타보면서 비교가 돼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AMG가 링크가 바뀐 게 아니라고, C63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하체가 구조가 바뀐 것도 아니고 링크가 바뀐 것도 아닌데도 세팅 값을 다르게 바꿔가지고 그게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내는 값이거든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포르쉐 같은 차들. 포르쉐의 하체는 그거는 어떤 뭐 구조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들이 수도 없이 서킷을 타고 도로를 달리고 해가면서 그 적정 값을 찾아내는 그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내는 하체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는데, 지금 이 차도 그런 형태로 세팅을 해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가능하면 저희가 하체를 들어보고 하면 더 좋긴 한데요. 또 사실 우리가 그동안 하체를 본 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본다고 해서 뭔가 정보를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뭐 당분간은 하체를 들어서 볼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만약에 바뀌었다면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바뀌었는지 저희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지난번 AMG 같은 경우도 실제로 AMG 그 하체 세팅한 담당자를 만나서 네. 실제로 너네들이 이것을 바꾼 거냐, 내가 느끼기에는 부드러워졌는데 네.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맞다, 지난번에 사실 과하다는 평가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그 부분은 세팅을 바꿔가면서 세팅했다, 그렇게 이야기 확인해 주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만 확인해 해도 가니까 확실히 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맞습니다. 정도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도. 진짜 아반떼 타자마자 빨리 산길 주행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진짜. 네, 얘 조행 감각도 너무 좋고 네, 탄탄하게 받쳐주는 느낌도 너무 좋아서 네. 아, 산길 가면 진짜 재밌겠다. 사실 저는 지난번 시승할 때 사실 다양하게 경험들을 못 해봐가지고, 그리고 그때 좀 뭐 경황이 없어가지고 하체 느낌도 그냥 뭐 무난하다 정도였었는데, 이 정도로 사실 깔끔할 거라고 그때 잘 몰랐었고, 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산길을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포츠 모드에다 두고. 아반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몰라? 앞으로. 어. 스페인어로 앞으로란 뜻이거든요. 오, 진짜? 네. 앞으로! 난 왜 모르고 아반떼! 있었지? 아반떼 나온 지 하도 오래돼서 그래. 그쵸. 야. 야. 와, 안 넘어가요. 야, 좋다 이거. 엄청 매끄럽네. 대단하다. 와. 엄청 매끄러운데, 사실 어차피 이 차가 힘이 아주 과하진 않아요. 힘이 과하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속도를 많이 안 줄이고 그냥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어서 상당히 괜찮네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와. 굉장히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수동 모드를 써서 지금 굉장히 매끄럽고 안정감도 좋긴 한데, 이걸 오버 스피드로 들어가면 당연히 언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하고, 지금 여기 있어도 야, 느낌 좋다. 롤이 조금 있긴 있는데, 기울어지는 느낌이 조금 있긴 있는데, 그래도 야, 이거 뭐지? 야, 대단하다. 야, 이건 뭐지? 하체가 솔직히 말해서 에스턴 마틴 그 뭐예요? 벤티지. 벤티지보다 더 좋아요. 아니, 왜냐면 벤티지는 기본으로 GT 성향이다 보니까 롤이 좀 더 있었던 거고, 야, 하체 엄청 좋다 이거. 근데 방금 어떤 느낌이었느냐면, 코너에서 지금 계속 제가 밟았거든요. 네. 근데 ESP가 안 들어오면서 네. 그 전체적으로
언더가 나야 되는데 언더가 굉장히 억제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 앞바퀴 굴림이기 때문에 앞에서 코너를 돌 때 힘이 많이 가해지면 네. 앞쪽이 바깥으로 밀려나야 되는데 네. 거기가 안 미끄러지고 전체적으로 오히려 뒤가 살짝 흐르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전체적으로 느낌은 방금 네 바퀴가 같이 미끄러지는 느낌도 아니고 네. 뒤쪽이 오히려 살짝 빠지는 느낌이 빠지진 않았는데 느낌상으로 힘이 느껴지는 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와, 세팅이 진짜 뉴트럴에 맞춰서 굉장히 어쨌건 중심을 잘 맞춘다는 거죠. 굉장히 잘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코너가 더 좁은 코너에서 거기에서 엑셀을 좀 더 많이 밟든가 하면 언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코너가 우리가 계속 똑같이 많이 저 도는 다른 그 차들을 코너인데, 가져오도. 예, 네. 그 코너에서 지금 이게 앞바퀴 굴림이고 세단인데 그러니까 아반떼인데. 아니, 세단 가지고 앞바퀴 굴림 세단 가지고 그런 느낌이 난 건 개인적으로는 처음이에요. 골프 GTI나 네네네. 벨로스터 같은 뒤가 짧은 차들은 뒤가 네네. 가벼우니까 오히려 뒤가 살짝 흐르는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네. 이 차는 지금 세단인데 그런 느낌이 나는 거는 처음이에요 진짜. 뭐지 이게? 근데 지금 조수석에서 느껴지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네. 너 뭐냐? 와 진짜 뭐 아반떼 이렇게까지 좋게 만들어야 합니까? 물론 와 근데 확실히 지난번에 우리가 그 소나타 터보 시승하면서 산길에 오니까 조금 더 단단하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얘도 산길에 오니까 조금 더 단단하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아, 든다. 진짜요? 네. 근데 그 얘기는 그만큼 잘 버틴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안락함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굳이 산길에서 사실 이렇게까지 밟으실 과하게 일이- 밟을 거라고 네.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버틴다는 거지. 예. 자꾸 욕심이 나는 거죠. 지금 잘 제가 봤을 때는 버텨주니까. 이거는 17인치 타이어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프리미엄 프리미엄 트림이 16인치가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17인치는 스타일 패키지 선택해야 되는데 보통은 세단일 경우에 네. 보통이면 저는 그 옵션을 선택 안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 K7도 19인치 옵션이 있는데 저는 18인치 그냥 타거든요. 그게 훨씬 더 실생활에서 훨씬 더 안락하고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한 치수 더 높은 거를 권하지 않는 편인데 이 차는 지금 17인치를 다 장착했는데도 평상시에 크게 안락함 해치지 않으니까. 그렇죠. 단단하거나 뭐 거칠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서 접지력이 이 정도 잘 나와버리면 근데 사실 이 차 가지고 이렇게 타실 분들 거의 없잖아. 그래도 네, 그렇긴 사시면 한데, 네. 가끔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차 저는 가지고. 맞아요. 뭐 충분히 그러셔도 되고 또 17인치 이 타이어 세팅이 저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외의 발견이다. 그래서 차는 늘 하는 얘기가 타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서서히 걱정이 되기 시작해. 왜요? 소홍 기자가 똑같이 돌까봐. 아니에요. 저는 근데 똑같이 저건 왠지 내 생각에 송은 기자가 똑같이 돌아도 버틸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급하게 과격하게만 안 하면 돼. 엑셀을 콱 밟거나 브레이크를 콱 밟거나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네. 그러면 사실 이 정도 코너 이 차의 힘 가지고는 이 정도 코너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자님이 과격하게 해주셨으니까 저는 일상적인 용으로 네.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과연 스스로 과연이라 그래. 제가 말해놓고도 웃기네요. 마음에 넣는 소리들. 아니에요. 조심해 주세요. 네. 어차피 이제 송은 기자도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하니까 스포츠 모드로 바로 갑시다. 네. 저는 조금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라고 말하고. 저는 이 정도 힘 가지고 좀 연습 많이 하면 되게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차를 가지고 그 서킷에 가서 꾸준하게 속도를 높이면서 연습을 하면 그러면 실력이 많이 느는 거예요. 저 이것도 다 못 쓰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긴 하죠. 네. 자, 스포츠 모드. 자, 지금 스포츠 모드는 응답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힘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코너 들어갈 때 어차피 감속했다가 네. 다시 탈출할 때 어차피 이제 재가속 하려면 그때 응답성이 이제 차이가 나니까 스포츠 모드를 쓰는 게 더 좋죠. 야. 집중, 집중. 네. 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리고 머리 저요? 제 머리요? 감사합니다. 아반떼 머리가 상당히 잘 돌아가네.
근데 엔진 회전음도 네. 살짝 거친 느낌이 있어서 음. 이렇게 스포츠 주행할 때는 좀 거친 느낌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네. 스포티한 것 같아요. 그래요? 어. 그런 소리들 이런 것 때문에. 이야, 잘한다. 이것만 해도 짜릿한데요. 근데 사실 약간 편차님이 너무 쉽게 타셔가지고 조수석에 탈 때는 진짜 재밌었거든요. 안정적이고. 근데 저는 직접 타도 쉽지. 근데 쉽긴 한데 그래도 뭐랄까 이걸 오히려 저는 컨트롤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네. 난 성원 기자가 보기에 진짜 쉽게 타는 것 같았었는데 제가 타도 쉽네요.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금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럴 줄 알았는데요. 의외네. 생각보다 네. 힘도 다 못 쓰겠고 음, 아무리 하체가 좋아도 네. 그 힘을 제가 못 감당할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좀 망설여졌었어요. 솔직히 저는 만만하게 봤거든요. 네. 그렇게 출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근래 탔던 차들과 비교해서 막 요즘 막 522만 원짜리 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저께 또 AMG 가지고 서킷 갔다 왔어요. 돌고 막. 그래서 사실 좀 만만하게 봤거든요. 네, 뭐 네. 이쯤이야 뭐 아반떼 정도야 뭐 했는데 와 이것도 꽤 짜릿하고 재밌구나. 좀 겸허해지는 산길 네. 주행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적당한 힘을 가진 차를 코너에서 끝까지 던지는 걸 네. 경험하면서 그 상태에서 차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체험을 하고 그게 대응하는 것들을 조금씩 익혀 나가면서 힘이 센 차들로 조금씩 옮겨가야 네. 그래야 맞아요. 제대로 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는 건 진짜 그 522마력짜리 차들도 제가 요만큼밖에 못 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522마력은 나도 마찬가지니까. 편집자님도 네. 충분히 재밌으셨어요? 솔직히. 네, 진짜 재밌었어. 그래서 좀- 너무 쉽게 타셔갖고 저는 좀 그래서 의외였고 네. 사실 지난번에 일반 노멀 아반떼하고 아반떼 스포츠가 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스포츠는 진짜 재밌는데 노멀 아반떼 가지고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만약 아반떼 스포츠가 신형으로 나오더라도 네. 세팅은 그냥 이 세팅 하체 세팅은 이거면 그대로 좋겠어. 충분히 안정감이 있다. 네네네. 아. 그래서 요 정도에다가 지금 만약에 1.6 터보 엔진이랑 수동 변속기만 넣어주면 그럼 난 굳이 이 세팅 안 바꾸고 이 상태로 타고 싶을 것 같아. 근데 이 차 1.6 디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마력도 더 높고 네. 토크도 더 높은데 음. 더 재밌을 수도 있겠네요. 차가.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차가 엔진이 앞이 많이 가벼워졌잖아요. 물도 없이. 맞아. 그러면 그 부분도 분명히 조금 그렇구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젤은 더 무거워지니까 그거에 비해서 좀 더 경쾌함을 유지할 수도 있어서 디젤보다는 이쪽이 고회전을 쓰면서 그 즐기는 맛이 훨씬 재미가 있어요. 네. 특히나 산길 탈 때는 고회전을 좀 마음대로 쓰는 게 훨씬 더 재밌거든요. 아반떼 스포츠가 영 또 뜬금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면 안 되는데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세팅에서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단단하게 높여주면 조금만, 그렇죠. 네. 그러면 딱 좋은데 그러니까 안락함을 약간 손해 보고 근데 이게 갑자기 막 뭐가 툭 틀어져 버리면 그럼 좀 이상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 세팅에서 조금만 더 단단하게 세팅만 바꿔줘도 네. 근데 뒤에 또 W25으로 바뀌잖아. 기본적으로 그냥 토션빔이고 그건 이제 W25으로 네. 바뀌니까 그렇게 되면 또 세팅값 맞추기가 또 세팅값 자체를 다르게 설정할 수밖에 없네. 다른 차가 되겠네요. 네. 저는 그냥 여기에다가 1.6 터보 수동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 진짜 의외의 발견이다. 이거는. 사실 이제 풀체인지냐 아니냐를 이야기할 때 네. 이제 플랫폼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플랫폼을 바꿔야 풀체인지냐. 네. 근데 사실은 플랫폼을 개선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건 진짜 풀체인지라고 봐야 되죠. 디자인 바뀌었지, 파워트레인 바뀌었지, 네. 하체 세팅까지 지금 바꿔놔가지고 뭐 많이 바뀐 건 아니어도 굉장히 정교하게 잘 다듬었으니까 그럼 뭐 진짜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의 네. 어떤 역대적인 어떤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진짜 생각이 드네요. 풀체인지로 돌아왔습니다 했을 때도 와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라고 할 수 있는 정도 아닌가요? 이 정도면? 실내 라인이 좀 안 바뀌었어요. 진짜 실내는 그대로인데. 이렇게 하군요. 자, 여기에는 지금 JBL 오디오가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네. 스피커가 8개가 있고요. 자, 그럼 처음부터 템테이션으로
떨려. 오. 오, 북소를 다 살렸어요. 목소리를. Lately, I've been thinking. I want you to be happier. I want you to be happier. When the morning comes, when we see what we've become. Never means I have to leave. Lately, I've been thinking. 편자님은 오디오 어떠세요? 일단 그 비트가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 나오면서 네. 좀 분위기를 많이 살려줘요. 그래서 음. 그 전까지는 조금 심심하다가 네. 비트 나오는 부분이 나오면서 좀 분위기를 살려주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좀 풍성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차가 스피커도 8개밖에 안 되고 차가 크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막 10몇 개씩 붙은 거에 비하면 풍성한 느낌은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이 급에서는 JBL에 늘 우리가 좀 약간 인색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세팅을 그 노말에서 그 베이스를 조금 많이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송은 씨는? 저도 확실히 좀 건조한 것 같아요. 매끄러운 느낌이나 네. 방금 편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풍성한 그런 느낌은 좀 없는 것 같고 그냥 가볍게 즐기기에는 좋지만 막 이렇게 음악을 막 듣고 싶게 만드는 그런 진짜? 오디오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소은 기자가 좀 나보다 좀 더 박해. 솔직히 아반떼 너무 지금 제가 기대를 많이 했나 봐요. 뭐 아까까지 거의 다 너무 좋으니까 좋아가지고, 오디오까지 약간 이랬는데 오디오는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JBL에 별로 기대를 안 했다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 정도 음. 세팅만 해도 나는 굉장히 신나게 타겠다. 근데 네. 들어보면 이야기하신 것처럼 좀 약간 건조하고 풍성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네.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기대했던 것보다는 뭐 나쁘지 않은 정도. 자, 이게 네. 이번에 사실 아반떼가 체인지가 되면서 그 편의 사양들, 안전 사양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뭐 편의 사양은 진짜 엄청나게 이지 억세스까지 들어왔을 정도니까 굉장히 네.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안전 사양 중에서는 눈에 띄는 게 네. 그 산타페가 출시되면서 처음 선보였던 뒷좌석에서 시트 내릴 때, 차에서 내릴 때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알려주는 거. 그래서 그 기능이 지금 아반떼에 처음으로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단 모델 중에서 처음으로 추가가 된 거죠. 네네. 이거 K3에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안전 사양 면에서도 사실 굉장히 풍성하게 잘 갖춰 놓은 상황이고, 뭐 이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실 SM3랑 또 크루즈가 경쟁력이 워낙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 거의 뭐 K3하고 둘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각자 결국 취향 따라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차가 조금 더 매끄럽게 세팅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뒷좌석에서 내릴 때 안전 사양이 좀 더 추가가 되어 있고, 또 가격도 뭐 구체적으로 비교를 다는 안 해봤지만 라이트 패키지 같은 그런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거 선택하게 되면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그 선호하는 사양 위주로 선택할 수 구성해 놓은 있고, 부분들도 네.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고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고객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각자 내가 선호하는 사양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송은 기자, 오늘 아반떼 다시 소감,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총평은 최선의 선택이 최선이다. 야, 어렵다. 그러니까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네. 사실 뭐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이나 뭐 크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차를 구매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격 대비 가장 좀 좋은 가성비를 따지고 아마 이 차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들이 선택하시는 최선의 선택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다른 뭐 크루즈도 그렇고 지금 SM3도 그렇고 그렇게 경쟁력이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찾다 결국 아반떼구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그냥 어쩔 수 없는 선택지가 아니라 그냥 매력적인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뭐랄까 물론 가성비 때문에 고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차는 가성비만으로 그렇게 매력 포인트가 잡혀져 있는 모델은 아니고 이제 그냥 이 차 자체로 좀 매력이 있는 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매력이 있어요. 네. 사실 그 주행을 해보니까 이 외관 디자인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뭐 여전히 외관 디자인 때문에 좀 아반떼를 구매하시려다가 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주행을 해보시면 어쩌면 조금 더 공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디자인은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보면 맞아요. 실제로 많이 실물을 보셔야 될 것 보면, 같아요. 네, 맞아요. 많이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송이지라 또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 각 브랜드에서 네. 정말 잘 만드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거를 사면 실패를 안 해. 그게 제일 잘 네. 가격 가성비든 어떤 네. 뭐 여러 가지 글로벌 경쟁력이든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일 비중을 둬서 만드는 모델이 있는데 현대는 사실 아반떼하고 소나타하고 그랜저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아반떼는 특히나 아반떼는 그 소나타나 그랜저보다도 글로벌 경쟁력이 더 높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글로벌에서 탑 클래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진짜 더 잘 다듬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현대로서 그 중점을 두어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네.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차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뭔가 세팅을 잘못해버리면 치명적인 결정타가 네. 되어서 날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경 써서 세팅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제가 봤을 때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가지고 이 정도였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상당히 반갑고 또 좋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그 제일 큰 이 아반떼의 가장 큰 경쟁 모델이 뭘 것 같아요? 저는 토요타고 토요타 코롤라. 네, 글로벌에서는 사실 코롤라, 시빅 이런 차들인데 네. 또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코롤라는 거의 뭐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이제 K3랑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사실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쟁 모델이라고 한다면 코나 이런 차가 그쵸. 코나, 그쵸. 지금 코나, 준중형, 디볼리 그쵸. 뭐 네, 이런 차들, 맞아요. 그거, 네. 맞아요. SUV나 이런 차들이 수용 실제적으로 SUV. 경쟁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 차의 상품성이랑 상관없이 경쟁 자체가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경쟁이잖아. 근데 어쨌거나 상품성으로만 본다면 네. 이번 아반떼는 진짜 역대 최강인 것도 사실이고 또 글로벌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인 것도 사실이고 정말 잘 나왔네요. 그러네요. 진짜 소형 SUV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인기가 그래도 조금 더 올해 아반떼가 조금 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사실 SUV의 인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아반떼를 한번 타보시면 일단 공간이라든가 뭐 모든 면에서 뭐 사실 월등하니까 제가 SUV를 안 사고 세단을 산 이유도 사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세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전에는 너무 세단만 탄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비판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SUV만 타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세단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더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는 이렇게 해서 오늘 더 뉴 아반떼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더 뉴 아반떼 시승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차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 모터리언입니다.